저 같은 사람인가요? 네, 안녕하세요. 커뮤니티 빌더입니다.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, 그 다음에 나는 좀 내향적인 성향인데, 아니면 나는 낯가림이 조금 심한데,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이나 모임 활동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. 18년 동안 모임을 하고 모임을 운영하면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, 이런 외향적인 사람, 그 다음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, 저 같은 사람인가요? 네, 저는 좋아하는 성향입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만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성향의 문제보다는 저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방법만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내향적이고 말을 잘 못하고 낯가림이 있어도 모임을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는요,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저는 조금 남 앞에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흥미를 느끼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적극성을 띠죠. 그것이 저는 사람들의 좀 성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향적이고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고 하면 열린 질문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대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대표님 무슨 사업 하세요? 그러면 뭐뭐뭐 사업을 합니다.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. 대표님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찾고 있는 연결이나 뭐 이렇게 거래처, 주 거래처는 어떤 게 있나요?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. 대표님 업종이 그러면 이쪽이시라 그러면 대표님이 약간 경쟁을 서로 이렇게 다 업체들이 많은데 대표님 업종에서는 조금 동종 업종에서 어떤 강점이 있으세요? 이것이 바로 열린 질문이라는 겁니다. 이 질문을 하면요, 상대는 자기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고, 그 다음에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잖아요. 그러다 보면, 이 사람은 더 신이 나게 이야기를 합니다. 꼭 내가 주관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, yes or no가 나오지 말고, 그것을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, 이런 조금 질문법을 조금 생각을 몇 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.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. 네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요,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. 사실, 내향적인 사람이나 조금 말수가 조금 적거나, 그런 분들은요, 말하는 게 공용입니다. 뭐, 건배사를 막 이야기하라 한다거나, 일어나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,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내 얘기를 들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. 네, 맞죠? 네, 그러다 보니까 내향적인 분들은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경청하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하시면 좋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유심히 들어주기를 바랍니다. 어떤 모임에 가보시면요. 외향적인 사람이고 말을 잘 하시는 분들끼리 있으면요. 서로 이야기 잘라먹기 바빠요. 그 얘기 중간에 나는 어떤 타이밍에 치고 들어갈 것이냐.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안 납니다. 맞죠?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내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경청을 한다. 매력적이지 않을까요? 그 사람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저는 그 사람한테 어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요, 관계의 깊이가 깊다는 겁니다. 물론, 관계가 꼭 이렇게 좁다고 해서 깊은 것은 아니에요. 그런데 보통 내향적인 분들은요,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들어 합니다. 기빨린다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조금 외향 성향인 저는 사람들 앞에 서고 이렇게 막 네트워킹을 하면 저는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를 받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지침이 좀 덜합니다. 그런데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나 이런 분들은요, 조금만 이렇게 대규모 모임을 갔다 오면 엄청나게 힘들어하세요. 그날 하루 종일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러면 전략이 다른 겁니다. 저 같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요, 에너지를 그렇게 안 뺏기기 때문에 넓은 네트워킹을 가져갈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것의 장점은 제가 여러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. 근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깊이 사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내향적인 성향의 분들은요, 넓은 네트워킹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기가 딸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지치고. 그런데 그분들의 장점은 내가 타켓으로 한,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끌림이 있는, 결이 맞는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더 딥하게,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은 그런 폭은 넓지 않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서 또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된다거나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좋은 거래처, 협업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내향적인 사람도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을까? 네,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첫 번째, 마지막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내가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. 열린 질문으로 그 사람이
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, 이런 것들을 유도해서 그 사람 이야기 자리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요, 경청이 큰 힘이라는 겁니다.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면 들어줄 사람은 정작 없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나이면 어떨까요? 네, 그래서 경청도 곧 경쟁력이다. 세 번째는 넓진 않지만 깊은 관계십입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다른 거예요. 조금 더 넓은 네트워킹이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진 않지만 깊이 들어가서 더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더 그런 분들은요, 더 깊이 연결을 하시면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. 외향적인 사람만이 네트워킹을 잘한다, 이런 오해는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내가 조금 내향적인 성향을 가졌더라도 이 세 가지 방법을 조금 머리에 기억을 하셔가지고 좋은 네트워킹 많이 연결하셔가지고 내적 성장, 그 다음에 사업 성장 이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안녕.